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꼬질꼬질하고 휴지도 좀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요거 케이스 만들어 보려고요. 휴지 케이스. 저거 이제 만들어 보면서 제가 본 드라마 얘기를 좀 하려고요. 제가 사실 드라마 얘기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거든요. 남자친구 붙잡고 가끔 얘기를 하는데 남자친구도 그냥 들어주는 거지 사실 뭐 재밌겠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지 제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요. 저 하여튼 수다 떨 거예요. 오늘 얘기할 거는 제가 요 근래에 봤던 게 조명가게여서 조명가게 얘기를 하려고요. 당연히 스포 있고요. 결말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포 당하기 싫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멈추시고 드라마를 보고 저랑 수다를 좀 떠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얘기했어요. 저는 스포할 거라고. 이 조명가게에는 누가 나오냐면 진짜 완전 출연진이 대박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주지훈, 박보영, 설현, 배성우, 엄태구, 이정은, 김민아, 박혁권, 김대명 이렇게는 다 아는 분이고 요 세 분은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출연진이 진짜 많고 그리고 되게 유명한 분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저는 이거 사실 잘 모르고 봤는데 강풀이라고 하는 그 작가분이 뭐라고 하지? 만화? 그거 쓰시는 분이시라면서요. 되게 유명한 웹툰 작가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감독이 김희원이라고 하는 배우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직접 캐스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빵빵한 분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이거 다 보고 나서 그 셀롱 드립 그거를 봤거든요. 저한테 추천이 되길래 그것도 보고 엄태구 씨가 이제 설현 씨하고 따로 엘르에서 찍은 유튜브도 있어요. 그것도 봤는데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진짜 수줍음을 많이 타시더라고요. 정말 그 아이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이 드라마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만큼 이렇게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진짜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 완전 이 드라마에 미쳐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많은 출연진들이 다 나오고 각각의 역할이 다 꼭 주연처럼 나와요. 사실은 설현 씨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주인공이 박보영 씨라고 생각을 하고 봤었거든요. 근데 누가 주인공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현 씨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그 이유가 너무 예뻐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뭐 제가 동성애자도 아니고 뭐 여자를 엄청 좋아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진짜. 그전에는 그렇게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쩜 저렇게 예뻐 막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전에 한번 살을 진짜 많이 빼셔가지고 막 너무 말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른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실제로 보면 진짜 말랐겠죠. 근데 약간 이 드라마에서 좀 건강해 보이세요. 그 전에 너무 말랐던 걸 마지막으로 저는 봤어가지고 그래서 엄태구 씨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너무 예뻐. 그냥 이렇게 웃어. 예뻐. 그냥 쳐다봐. 예뻐.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주인공인지 모를 정도로 다들 그래도 많이 나오는 거를 보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인생은 어쨌든 각자가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서사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많이 함축하거나 뭐 이렇게 뭐 축소해서 얘기하지 않고 각각이 주인공처럼 좀 그래도 서사를 이게 좀 다 꼼꼼히 설명한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어쨌든 이제 출연진 보면 이제 주지훈 씨가 거기서 이제 저승사자예요. 근데 전 저승사자인지 끝까지 모르고 있다가 어제 유튜브 보고 알았거든요. 이분이 주지훈 씨가 저승사자라네요. 그래서 이제 조명가게 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박보영 씨는 죽을 뻔하다가 깨어난 간호사. 그 다음에 이제 설현 씨는 엄태구 씨의 죽음을 듣고 나서 자살을 한 연인, 엄태구 씨의 연인이에요. 그래서 청각장애이고 말을 못하세요.
그리고 배성우 씨는 이제 형사예요. 이승을 떠도는 망자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저승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엄태구 씨는 이제 설현 씨의 남자친구, 코마 상태였다가 깨어나서 장애인이 돼요. 그다음에 이정은 씨는 이 뒤에 이제 신은수 씨라고 하는 이 여고생이 나오거든요. 그 여자의 엄마. 그다음에 김미나 씨가 이제 파친코 나왔던 주인공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이 레즈비언 커플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김선아 씨라고 하는 분하고 레즈비언 커플로 이분이 나이가 많고 거기에 비해서 너무 이제 젊은 연인. 그다음에 박혁권 씨는 버스 기사. 그다음에 김대명 씨는 이승을 떠도는 망자를 저승으로 보내는 역할을 원래 하셨던 분. 근데 이분의 역할을 나중에 이제 배성우 씨한테 줘요. 그리고 김기혜 씨라고 하는 분은 이제 남자 고등학생 요렇게 나오는 게 이제 요 드라마의 이제 출연진이에요. 이 출연진의 내용을 이 정도만 알아도 이 드라마를 보면 하고 이제 많이 알기 때문에 사실 아무 배경 지식이 없이 보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재밌었던 내용은 설현 씨하고 엄태구 씨 내용이 제일 재밌기는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지훈 씨의 서사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슬퍼서 엄청 펑펑 울었어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뭐 다 얘기하기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설현 씨하고 엄태구 씨 내용만 얘기를 해보자면 처음 시작할 때 1화에서 4화까지는 각각의 이제 커플들 있잖아요. 설현 씨, 엄태구, 레즈비언 커플, 모녀 이렇게. 그러면 그 상대들 중에서 한 사람의 시선으로만 내용이 1화부터 4화까지 전개가 돼요. 5화부터 8화까지는 상대의 또 다른 그 상대가 있잖아요. 처음에 1화부터 4화까지는 엄태구 씨 시선으로 나오고 그 레즈비언 커플 중에서는 그 파친코 여주인공분의 시선으로 나오고 모녀 관계에서는 여고생의 시선으로만 나와요. 1화부터 4화까지는. 그리고 5화부터 8화까지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시선이 나와요. 그래서 엄태구 설현 커플에서는 설현 씨의 시선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레즈비언 커플에서는 그 다른 여성분, 그분의 시선으로 나오고 나이 많은 연인, 그리고 모녀 관계에서는 엄마의 시선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래서 1화부터 4화까지는 조금 전개가 그냥 그렇게 가다가 5화부터 8화까지 부분에서는 좀 전개가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8부작밖에 안 되니까 좀 내용을 빨리 진행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1화부터 4화까지 그 설현하고 이제 엄태구 씨 커플 얘기는 뭐냐면 설현 씨가 하얀 색깔 블라우스랑 무슨 치마를 입고 버스 정류장에 맨날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엄태구 씨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오거든요. 막차 타고 이제 퇴근하면서 내리면 거기에 맨날 그 여자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귀신처럼. 처음에는 뭐야? 하고 이제 좀 무서워해요. 그런데 맨날 거기 앉아 있는데 예뻐. 예쁘잖아. 예쁘고 뭔가 미스테리해. 근데 나를 쳐다봐. 그러니까 이제 말을 슬슬 걸고 싶어요. 여기 왜 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서 여기 이거 방금 갔던 버스 막차라고 얘기를 해줘요. 설현 씨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알죠? 나 알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모르는데요 하고서는 이제 처음에 엄태구 씨가 그냥 지나가요. 다음에 또 왔는데 비가 막 내려. 근데 거기 설현 씨가 또 앉아 있어. 그러니까 엄태구 씨가 이제 우산을 씌워주면서 비 오는데 여기 왜 앉아 계시냐고 이렇게 하니까 설현 씨가 이제 나 알죠? 그러니까 엄태구 씨가 그럼요 어제도 보고 엊그저께도 보고 여기 계속 앉아 계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설현 씨가 약간 눈에 광기처럼 희번떡하면서 그럼 우리 내일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엄태구 씨가 뭐 집에 이제 같이 가자고 이제 설현 씨가 하니까 이제 집에를 데리고 와요. 근데 이제 중간에 좀 무섭잖아요. 뭐 여자가 말도 안 하고 캐리어도 막 자기가 끌고 다니고 막 뭐 도와주겠다니까 도와주는 것도 막 싫다고 그러고 뭐 말도 뭔가 없고 뭔가 무섭고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 이러면서 막 불러드릴 테니까 택시 타고 가실래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설현 씨가 아니요 문 열어주세요. 그냥 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집안에 들여요. 근데 비에 쫄딱 맞았으니까 이제 수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수건을 줬어요. 엄태구 씨가 이제 바짝 긴장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서련 씨가 얼굴에 있는 물기를 닦아내고 수건을 다시 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손톱이 여기 없고 여기에 붙어 있어. 그래갖고 이제 엄태구 씨가 하면서 이제 끝이 나는 게 1화부터 4화예요. 5화에서 8화까지는 이제 뭐냐면 설현 씨가 본 엄태구 씨예요. 설현 씨가 이제 사실은 엄태구 씨의 연인이었는데 설현 씨는 이제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려요. 그래서 엄태구 씨 부모님이 그 연인인 걸 알고 나서 둘의 이제 그 헤어짐을 좀 강요를 해요. 설현 씨한테 찾아와서 헤어지라고 얘기를 하고 설현 씨는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워하죠. 근데 엄태구 씨는 이제 설현 씨를 좋아하니까 그럼 내가 오늘 너한테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따가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설현 씨가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지 말라고 하다가 알았어 하고서 이제 마중을 나가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설현 씨의 생일이었는지 그래서 꽃다발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할 생각이었는지 엄태구 씨가 이제 반지를 들고 오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설현 씨는 이제 가죽 공예를 하는지 공방 같은 데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마중을 가려고 제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다리에서 버스가 추락하는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뛰어가서 이제 엄태구 씨가 있는 응급실까지 쫓아가요. 그러니까 원래 버스가 엄태구 그리고 고등학생 남자애 그리고 모녀 2명 그리고 레즈비언 커플 그리고 무슨 애기가 1명 타거든요. 그래서 총 7명이 타고 버스 기사까지 8명이 타요. 근데 버스 기사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게 막차였는데 버스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눈치를 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운수회사에 전화를 해서 버스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확인 받으려면은 내가 이제 아무 카센터에 가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카센터에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정해주지 않은 곳에서 이제 그냥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하나 그럼 새로 뭐 보내달라고 하는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그건 지금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운전을 하고 나가요. 근데 운전하고 나가다가 처음에 이제 엄태구 씨하고 그 고등학생 남자애하고 조그만한 남자애 1명이랑 뭐 이렇게 해서 태우고 가는데 중간에 이제 모녀인 그 이정은 씨랑 그 고등학생 여자아이 요렇게 해서 2명이 버스를 막 세워요. 운행 종료를 때려놨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둘을 태우고 그리고 레즈비언 커플은 둘이 이제 싸우다가 그 파친코 여자 주인공이 화가 나고 버스를 이제 구두를 막 던져가지고 강제로 세워가지고 이제 또 둘도 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8명이서 이제 타고 가다가 도로의 그 결함과 그리고 버스 그 문제와 해가지고 맞닥뜨려져서 사고가 났죠. 근데 그 뒤에 하필이면 화물차가 오거든요. 그 화물차에 있는 이제 운전자분이 핸드폰을 보다가 이 버스랑 같이 또 사고가 나요. 그러면서 이제 버스가 다리 밑으로 이제 추락을 해서 물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설현 씨가 마중 나오고 있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응급실까지 쫓아가요. 엄마 아빠나 뭐 이런 다른 가족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현 씨가 응급실에 막 들어갔다가 자기는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고 또 저 상대 측 부모님이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응급실 급박한 상황에 살짝 패닉이 되면서 그러니까 약간 더 이제 겁을 나면서 이제 응급실 밖에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서 엄태구 씨 핸드폰에다 전화를 해봐요. 근데 이제 그 핸드폰이 엄마한테 이제 경찰이 이제 줘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그 핸드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 핸드폰에 이제 전화가 온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전화를 끊어버리고 내 아들 니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자로. 그러니까 이제 설현 씨가 그걸 보고 아 죽었구나 하고선 집에 와서 목을 매달아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문자를 마지막으로 남겨요. 내가 네 곁으로 그럼 갈게 이렇게. 그거를 이제 아빠가 핸드폰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문자로 우리 아들 안 죽었다 살아있다 이렇게 보냈는데 이미 설현 씨는 목을 매달고 있는 상태였고 그 탁자에 핸드폰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걸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문자가 온 거를 보고서 이제 급하게 이제 목을 매다는 걸 막 풀려고 손톱으로 막 뜯어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죽게 됐죠. 그리고 그거를
뜯느라고 이제 손톱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쪽에는 손톱이 없고 반대편에 이제 손톱이 달린 채로 영혼으로 이제 떠돌아다닌 거였죠. 엄태구 씨를 어떻게든 이제 살리고 싶어해요. 3일장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3일장 동안에는 이승의 기억도 있고, 그때 동안에는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게 이제 끝나고 염을 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면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3일장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설현 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박보영 씨가 그때 약간 힌트를 줘요. 밝은 빛을 뭐 잡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하여무 씨 그냥 버스 정류장에 그냥 자기네들 옛날 추억이 있던 그 버스 정류장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엄태구 씨가 진짜 그 앞에 버스를 내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설현 씨는 사실 놀란 거예요. 어디서 찾지 하다가 거기서 진짜 찾게 된 거니까. 근데 엄태구 씨가 자기를 기억을 못한 거죠. 거기서 하여무 씨 기다리고 다음이 되면은 또 만나고. 근데 그때마다 엄태구 씨가 많이 다쳤기도 했고, 뭐 그건 제 추측인데, 드라마에서 엄태구 씨 이제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체가 완전히 돌아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살지는 진짜 모르겠다고, 거의 죽을 것 같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설현 씨한테 여기 왜 있으세요 하고 이제 버스 내려서 얘기하고 조금 걸어가다 보면 그냥 갑자기 이 하체가 반으로 팍 접혀버려요. 아마 그게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전 추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현 씨가 이제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설명하는 부분은 없는데, 어쨌든 그 가죽 공예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하고 바늘을 들고 다니면서 엄태구 씨를 그 캐리어 안에다가 집어넣고, 둘이 이제 있었던 소중한 기억이 있는 부분, 그런 장소에 가서 꿰매줘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엄태구 씨가 깨어나요. 그 왜 꿰매주냐면, 그 엄태구 씨가 많이 다쳐서 코마 상태인 그 상태로 본인은 다친 걸 인지를 못해서 피가 흐르는지 모르는데, 설현 씨가 보는 엄태구 씨는 피가 철철철철 자꾸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자꾸 꿰매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엄태구 씨가 계속 기억을 못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3일장이니까 3일 고작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이제 급해지니까 자기의 기억을 못하는 엄태구 씨에 대한 막 약간 책망 같은 것도 있고, 버스에 그냥 대충 세워가지고 자기가 엄태구 씨 탄 거를 이제 막 붙잡고서는 넌 날 왜 기억을 못하냐 이러면서 아예 대놓고 완전히 거의 얘기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제 엄태구 씨가 기억이 좀 난 거예요. 얘기를 하죠. 둘이 이제 막 울면서 내가 소원이 있다. 너가 저기 조명가게가 있는데 그 조명가게에 가서 너가 찾은 것처럼 하고 가장 빛나는 전구를, 네가 가까이 갔을 때 빛나는 전구를 손으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엄태구 씨가 막 울면서 진짜 울면서 겨자 먹기 같은 느낌으로 어리버리하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요. 이제 설현 씨는 이제 얘가 이제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근처까지만 같이 가서 기다리는데, 엄태구 씨가 이제 어리버리하게 들어가서 막 막 이러면서 뭐지 막 이러면서 가까이 가니까 빛이 나니까 이거구나 막 이러면서 막 너무 티나게, 그냥 자의로 해야 되는데 타이인 게 너무 티나게 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제 주지훈 씨가 이제 그걸 눈치를 채요. 너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빛이 갑자기 팍 터지면서 설현 씨가 거기 조명각으로 막 뛰어가갖고 막 절망하고, 그리고 엄태구 씨는 어쨌든 2승으로 돌아와서 이제 살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게 개인이 자기 노력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것도 이제 조명가게 주인이 눈치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액션을 취하고 그 전구를 획득을 하면 2승으로 돌아와도 기억을 잃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태구 씨가 거기서 약간 어리버리하고 이제 순한 남자친구로 나오는데, 다시 깨어났을 때는 완전 괴팍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날카로워져요. 그러면서 이제 설현 씨에 대한 존재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여자친구가 없었는데 뭐 사람들은 내 여자친구가 죽었다고 그러고 그러고 나는 이제 장애인이 되고 몸도 힘들고 막 이게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이상한 느낌을 받고 뭐 선망이라고 하나? 뭐 그런 감각이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막 괴로워해요. 남자친구가 자기를 또 잊었고 나를 진짜 사랑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쟤를 잘해서 2승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얘가
잘 못하게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남자친구에 대한 집착과 미련과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일장 지나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러면서 이승과의 그런 집착이나 이런 것들을 떼내야지 잘 이제 갈 수 있는데, 설현 씨가 이제 남자친구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대박이에요. 마지막에 엄태구 씨가 일을 어떻게든 다시 복귀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엄태구 씨가 집에를 오는데 그 비밀번호를 까먹어갖고 그 앞에 이제 있는데 불이 꺼진 거예요. 복도불이. 그래서 이제 복도불을 이제 켜겠다고 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팔을 이렇게 위에 전구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휘둘러요. 불 켜지라고. 근데 그때 불이 탁탁탁탁 켜지면서 설현 씨가 그 엄태구 씨 손에 매달려 있어요. 마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그게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뭔가 되게 안쓰러우면서도 너무 기괴하면서 순간 소름이, 그게 이제 그 둘의 서사예요. 나머지 사람들도 각자의 서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중간에 임사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임사체험이 뭐냐면 생과 사를 오갔던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죽음을 체험했다고 얘기를 할 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갔다 밝은 빛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걸 약간 모티브로 이 드라마를 만든 것 같은 거예요. 어두운 터널은 나온 이제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무슨 진짜 골목을 옛날 이렇게 주택단지 이런 골목을 계속 돌아다니는데 가로등도 안 켜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두운 터널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터널 끝을 가면 조명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 조명 가게가 진짜 너무 밝아요. 그래서 밝은 빛을 받다가 이제 조명 가게로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좀 해석을 해주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신기하고 진짜 아이디어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서사는 이제 드라마 보시면 잘 나오니까 진짜 재밌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현 씨하고 엄태구 씨가 사실 좀 두 번째로 큰 서사이고, 제일 큰 서사는 이제 주지훈 씨 얘기인데 그거보다 저한테는 더 너무 큰 임팩트였어가지고 이제 저는 설현 씨하고 엄태구 씨 얘기만 한 건데, 나머지 만약에 안 보셨는데 지금 제 거 이거를 보고 계시는 거라면 궁금하시면 진짜 꼭 보세요. 각각의 진짜 사연이 있고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다들 이제 너무 빵빵한 배우들이어서 그런지 연기가 장난 없어요. 뭐 꼭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오컬트적이고 슬픈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시면 저는 추천. 근데 그 강풀 작가님의 그 웹툰을 보신 분들이 스레드에다가 올린 글을 봤는데, 웹툰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웹툰을 안 봐서 그런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보고 나서 웹툰 보면 진짜 얼마나 더 재밌을까 막 이러면서 드라마 다 봤으니까 웹툰도 볼 수 있으면 한번 볼까 생각 중이에요. 완전 빅스포들이었죠? 저 스포하고 결말 다 얘기하고 중요한 거 다 얘기할 거라고 분명히 저 말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 보면 저 이렇게 스포 막 던지면서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더 시원하네요. 오늘의 드라마 끝.